자, 9월 달에 택일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9월 달에는 개유월입니다. 개유월에는요, 추수하는 계절에 가을비가 내리는 격이니까 이 9월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좋은 날이 없어서 제가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날도 있으니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왕절개를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자아이 제일 좋은 사주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는요, 기해년, 개유월, 병인일, 갑오시에 태어날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일단 성격이 좋고요.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이롭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도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 덕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11살부터 15살 사이에는 사춘기가 살짝 시작이 되면서 조금 방황을 좀 하지만 20살 넘어서는요, 유학길에 오르면서 자기 뜻한 바 공부를 매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이 아이 성향 자체가요, 앉아서 일하는 그런 사무직 직원 그런 타입보다는 활동적인 직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원래 사주상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도 그냥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해외로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외무 공무원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아버지 덕도 있고 또 처덕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 자식 덕은 어떤지 한번 보면요. 큰아이는 굉장히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이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둘째는 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시키면 굉장히 좋은데요. 의사를 시키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평생 사주가 원만하고 좋기 때문에 부자 사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주를 택일을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주는 남자아이도 해당이 되고 여자아이도 해당이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사주 중에 귀격 사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재격 사주라 해서 우리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목화토금수에 오행이 있습니다. 그 오행 중에 한 가지 운만 빼고 내 운이 좋으니까 부자가 안 되면 이거는 잘못된 사주겠죠.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동시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남자는 너무 좋은데 여자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여자긴 여자인데 대장부 같은 여자입니다.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단, 다른 복이나 돈복이나 굉장히 많은데 약간 여성스럽지 못하고 남성스러운 게 좀 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기해년, 개유월, 무신일, 경신시에 태어날 아이라면 신자진의 유, 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요. 멋을 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미남, 미녀에 해당하겠죠. 성격은 좀 까칠한 부분도 있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처덕이 있고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 덕이 있는 사주고요. 직업으로는 뭐 하면 좋으냐. 빌딩 관련, 전기, 전자, 통신, 미디어 이런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아들만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역시 같이 협조해서
사업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여자 입장에서 자식덕은 출세하는 자식을 낳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귀격 사주로서 좋은데, 여자 사주로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대장부 같은, 남자 같은 여자니까 조금 그거는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사주입니다. 세 번째 사주는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기해년, 계유월, 정묘일, 경술시에 태어납니다. 자, 이 아이가 원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묘유충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묘수랍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묘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요, 활달하고, 그리고 은은한 달빛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는 아마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잘하고, 그리고 사주에 보니까 유금도 있고 묘목도 있고 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한의사 하거나 그리고 약사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사나 약사를 할 때 어떤 성향이 있느냐? 이 아이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을 잘라서 아마 환자가 줄을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아이는 남편 덕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지 직업적으로는 아마 성공해서 나이를 먹어서도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아이의 사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 중에 제가 세 번째 아이, 여자아이의 사주와 똑같은 사주의 손님을 상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약사님이었는데요. 그분도 역시 남편 덕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왕성하게 후배들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약국도 운영하시면서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택일한 3일은 실제로 지금 6월에는요 좋은 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가까운 곳에서 다시 상담을 하거나 전빵TV에 상담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사주는요. 내가 사주 격이 아주 좋은 격도 중요하지만 운이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는 사주도 좋지만 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아이, 여자아이를 택일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9월 달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을 택일을 하긴 했는데 이 아이는 사주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운이 잘 가서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살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신은 공평한 것 같다. 한 사람한테 다 모든 걸 주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자식이 좀 옆구리가 시리거나 또는 남편 덕이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좀 핀다거나 자식 덕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택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